한화가 개발한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이 마침내 호주 육군 지상장비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레드백 수출은 해외 국가를 타깃으로 맞춤형 기획 개발한 제품이 진출 성공한 첫 사례이자 미국,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수출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화는 최근 K9 자주포 폴란드 2차 계약에 이어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한화 호주법인은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장갑 차량 레드백 129대를 2028년까지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방산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 로널드 와킨스는 워싱턴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를 통해 그 뒷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레드백을 수출하기까지 생각만큼 평탄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더 디펜스 포스트는 호주 24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한국군 보병 전투 차량 129대 구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계약은 한국 방산업체가 호주 육군을 위한 방산 솔루션 개발에 최초로 성공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많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호주 랜드 400에 선정됐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전차 장갑차 강국인 독일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의 장갑차 링스를 제치고 한국의 레드백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자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이란 말 그대로 우선권이 주어졌을 뿐 한화와 호주의 협상 과정에서 서로 제시한 목표치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 결렬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전방위적인 로비전을 펴며 대역전극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일단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측에 링스를 선택해라. 레드백이 얼마에 주든 간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겠다라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천하의 방산 강국 독일이 한국 장갑차를 상대로 성능이 아닌 가격을 내리쳐서 승부를 보려 할 만큼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호주 방산업계와 호주군에서는 갑자기 레드백은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국 방산은 K9까지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자주포 공급만으로도 매우 벅찬 상태다. 한화가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악성 루머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화는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K9 자주포가 선정돼 기뻐했다가 2년 만인 2012년 협상이 갑자기 중단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에 무척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경쟁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최근 폴란드 등 다른 수주전에서도 K방산에 밀려 수주를 빼앗겼던 만큼 이번 호주 랜드 400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이기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한화는 독일 라인메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낮습니다. 심지어 호주 담당자는 한화를 중국 업체 화웨이로 잘못 알고 발음을 틀리게 부르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화웨이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스파이 장비를 운용하는 업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이름만 듣고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화가 호주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 도전을 처음 검토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입니다. 당시 한화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무기체계도 호주군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내부에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치열한 논의 끝에 결코 쉽지 않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년 뒤 한화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인 랜드포스 2018에 참가했습니다. 이곳에서 랜드 400 3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화는 레드백의 도면조차 없었고 당연히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35분의 1 크기의 검은색 미니처 모형만 가지고 당당히 전시회에 참가했죠. 현지 사업 설명회에는 영국 BAE 시스템즈, 독일 라인메탈, 미국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굴지의 글로벌 방산 업체가 모였습니다. 당시 계획은 단독 개발이 아닌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통한 사업 수주였습니다. 한화는 독일 라인메탈 측에 협력을 요청하며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공동 참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라인메탈 측은 찾아와 준 건 고맙지만 우리가 수주할 것은 당연한 결과니 알아서 잘해보라며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화는 실망에 포기하는 대신 이럴 바에 우리가 직접 만들자며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참가 준비와 설계에 돌입하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 2019년 3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저 공동 참여로 사라질 뻔한 레드백은
그렇게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경쟁자가 됐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가장 큰 벽은 한화의 국제적 인지도였습니다. 하웨이와 혼동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했고 한화를 설명하기 위해 회사 소개 자료를 늘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라인메탈과 최종 경쟁 후보로 선정된 이후 혹독한 현지 테스트가 이뤄졌는데요. 테스트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궤도가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고 호주 측이 차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30분 만에 궤도를 재장착하며 독일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레드백은 열세였습니다. 라인메탈의 경우 호주의 바퀴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수주해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반면 레드백은 실전에 배치된 적도 없었고 첫 시제 차량도 최종 후보 결정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야 완성한 상황이었죠. 이에 한화는 과감한 현지 생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납기 준수와 적극적인 테스트 지원, 어떤 요구사항이라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가 신뢰로 이어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그리고 육군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판세 굳히기 작전에 돌입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육군 11사단 기갑수색대대는 레드백을 시범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은 호주 육군에 접촉해 레드백의 강점을 어필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측면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직접 운용할 호주 육군의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레드백은 호주 수출을 목표로 최초 기획 단계부터 호주군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개발된 맞춤형 장갑차라는 것이 호주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레드백에는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와 레이더,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 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레드백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8명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65km, 항속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1000마력급 K9 엔진과 변속기 파워팩이 적용됐고 30mm 주포, 대전차 미사일,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무장했습니다. 결국 호주 협력업체는 누구의 압력도 없었지만 다음 사업을 하게 된다면 꼭 한국 업체와 하고 싶다는 지원 사격까지 벌이게 됐다는데요. 라인메탈은 더 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지만 결국 호주가 더 비싼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레드백의 성능이 라인메탈의 링스보다 우수하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연이은 한국방산 수주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K9 자주포 폴란드 2차 수출 실행 계약에 이어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에 성공했고 조만간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도 체결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 체계를 단 5년 만에 연구 개발해 테스트를 거쳐 공급에까지 이르게 한 K방산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